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성 엠보 기술자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고 또 좀 잘 배우기를 꺼려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이 반영구 화장 기술을 좀 배워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기법을 배우면서 어떤 법칙이나 또는 원칙, 뭐 공학, 그 다음에 기계, 뭐 기능, 재료 또는 어떤 원리 등등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 사실은 남자분들도 좀 사실상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운전을 우리가 이제 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운전을 조금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좀 안 계실 것입니다만 사고는 남자들이 더 많이 내죠.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운전 실력이 급속도로 빨리 늘지는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금방 이제 빨리 배우긴 하지만 사고를 더 많이 내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이제 자기가 이제 빨리 배웠으니까 자신이 있어 하고 또 빨리 달리려고 하거나 하는 그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운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남자가 조금 빨리 배운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과장, 특히 엠버 같은 경우, 엠버 기술 같은 경우는 음, 빨리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좋은 게 사실은 아닙니다. 또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시술을 또 잘 못하거나 기술이 엉망이 되거나 이렇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반영과장 학원에서는 어떤 이제 고무판이나 마네킹에다가 선을 선을 그어대는 방식으로 배울 것입니다. 어떤 틀에다가 집어넣고 반복 연습을 이제 할 것인데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적인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선 긋기만 배웠느냐 아니면 공학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분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고무판이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시술도 엉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재수강에 대한 문제이고 삼수강에 대한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닿아서 수강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에 살고 계시고 헤어 미용을 하시는 분이신데 유튜브를 보고 서울 어디 학원에서 약 12회 정도 수업을 했는데 수강료가 약 400만원, 500만원 정도를 냈고 지금은 거의 다 배우셨다고 하셔서 제가 혹시 저에게 배우면 제가 수강료를 좀 할인해 드리려고 그분에게 그동안 그 학원에서 연습한 엠버 기술에 대한 고무판 사진을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고무판을 받아본 결과 너무나 황당하고 기술적으로 너무 엉터리 엠버 기법이라서 도저히 카톡 대화가 좀 설명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통화 좀 하자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화가 되자마자 첫 마디가 유튜브를 보고 가셨다는데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나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혹시 가르치는 원장의 기술 경력이나 어떤 기술 이력이나 이거를 이제 알고 가셨나요?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을 상당히 잘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원장님 잘 모르는 경우인데 그래서 야 세상에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기술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보다니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결국은 기술을 가르치시는 분이 말을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기술을 증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말 잘하는 거에 이끌려가지고 갔다는 것인가, 제가 좀 이제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엠보 기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하루 2~3시간 정도 하고 약 10회 정도를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회라고 하시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2시간, 한 20시간에 30시간 정도 되겠죠. 그 시간에는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엠보 눈썹 꼬리 부분도 아직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요. 꼬리 부분. 여러분들 눈썹, 몸통, 꼬리, 여기 눈썹 꼬리 부분도 20시간, 30시간에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제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겨우 눈썹 꼬리 부분을 마치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장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고무판에는 눈썹 머리도 있었고 꼬리도 있었고 몸통도 있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눈썹이 거의 다 완성된,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선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고무판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무판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진도만 빨리빨리 해서 엉터리로 가르쳤다는 게 한눈에 딱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장님한테, 저는 이제 뭐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원장님 이거 잘못 배웠습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원장님은 그게 왜 엉터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배워도 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원장들 심리죠. 이건 뭐냐면, 수강생들을 자기가 오래도록 데리고 있어 봐야 가르칠 것이 바닥에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수강생을 오래도록 데리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장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보이는 책 보이시죠? 이 책이 이제 약 11년 전에 제가 이제 엠보 기술 교범인데, 제가 가르치는 기술의 50%는 저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저 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원리에 대한 책입니다. 엠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엠보 기법인가 하는 침법이나 원리는 저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사실은 머리에 든 게 별로 없고 실전에서 시술이 안 되는 사람이면은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강생을 받아서 빨리빨리 졸업시키는 게 최상이에요. 왜? 수강생을 오래도록 데리고 있어 봐야 수강생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강생도 나 가르치는 원장이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고 기술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나를 10회에서 12회 돈 400만 원 500만 원 받고 10회에서 12회 빨리빨리 가르치고 빨리빨리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가르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가 거의 맞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이 배우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인데, 가르치는 사람 뭐 선배된 입장으로서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너무 제가 이제 후배들을 뭐라 그러는 게 또 있지만은 그 중에 또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영구 화장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도 문제예요.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배우는 것을 선택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헤어 커트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커트를 아주 잘하는 고수를 찾아야 할 것이고, 이 네일 아트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젤네일 이런 거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젤네일을 잘하는 고수를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 엠보 기술인데, 이 엠보 기술을 좀 제대로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엠보 기술의 고수를 찾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선생들을,
당연하게 이런 고수들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기준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잘하거나 상담을 잘하는 거죠. 저같이 상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이 말투 보십시오. 말투 보면은 좀 이제 막 정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기준보다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좀 예쁘거나 또는 학원이나 샵이 뭐 이쁘게 꾸며져 있거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영구 화장 기계가 아주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여러분들 SNS 상에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에서 뭐 밴드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뽀샤시하게 작업한 속임수 사진 뭐 또는 속임수 영상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진 보면 어쩜 그렇게 여자분들 사진이 뽀샤시한 분들만 올려놨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영상 올리시는 분들만 알아요. 근데 그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모를 줄 알아. 다 압니다. 네, 커트 고수를 찾고 또는 젤 네일 고수를 찾아야 하고 엠보 고수를 찾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분야의 경력을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말로만 기술자인지 진짜 기술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상담했던 분께 또 물어봤습니다. 가르치는 분이 경력을 보고 배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한 15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카더라 통신이죠. 이런 경우는 15년 정도나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경력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나 미용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기술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기술 경력을 물어본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 분야에서 말이죠. 공인된 경력. 자, 공인된 경력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술 분야에서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있죠. 합법화되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인스타나 뭐 SNS 또 온라인상으로 보이는 반영구 화장에 가르치는 분들의 경력은 99%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반영구 화장 경력이 더 그렇습니다. 다른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피부나 뭐 또 뭐 이런 분야들이 있죠. 네일 아트나 이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반영구 화장 분야에만 27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뭐 토탈 뷰티 이러는데 저는 토탈 이런 거는 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물주나 신은 인간에게 한 가지 제조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토탈 뷰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기술자는 있지만은 전부 다 잘하는 기술자는 없다라는 게 지론이죠. 근데 대충 하는 기술자들, 기술 과목이 10과목이다 이러면 10과목을 다 잘하는, 다 실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충 하는 기술자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러분들을 가르치셨던 그 어떤 원장의 경력이 만약 10년, 15년 또는 20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공인 경력은 몇 년이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걸 따지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10년, 15년, 20년 경력을 가진 원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인 경력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공인 경력을 만들기도 매우 힘듭니다. 저 역시 27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12년에서 15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력이 많으면 시술도 잘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경력이 많으면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시술 이력도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경력이 많으면
아니, 경력이 없으면, 그러면 경력이 없으면 기술력은 더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경력은 적당히 있는 것이 좋겠지만 엠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엠보 기법은 경력이 1년밖에 안 되었고 수지 기법만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이라고 하는 원장님에게 엠보 기술을 배우면은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저 같은 사람 엠보 기법을 27년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수지 기법을 선생님은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반영구 화장 과목이 기본 과목이 있잖아요. 뭐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서 눈썹은 수지, 뭐 엠보, 그라데이션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다 하죠.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서 다 하는데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경력이 27년이냐? 27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유명하신 원장님들, 저보다 경력이 많은 원장님들 계세요. 30년 되시는 분 보고 제가 엠보 기술을 꼭 배우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27년 전에 저보고 뭐라 그랬느냐? 그 어려운 기술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15년 전인가 저보고 그거 안 배워가지고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자, 엠보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 반영구 화장 경력이 많으면 시술도 잘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경력이 많으면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술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지 기법이 1년밖에 안 되고 엠보 기법이 10년이 됐다. 그러면 엠보 기법 당연히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엠보 기법이 반대로 엠보 기법이 1년밖에 안 되고 수지 기법을 10년 해오신 분이 어떤 사람이 원장님 저 엠보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그 원장님은 졸지에 엠보 경력이 10년으로 둔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배우는 사람은, 자, 배워야 할 사람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진짜 엠보 기술자와 진짜 엠보 기술 경력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분이, 즉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를 하시는 분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내는 방법, 부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돈 까먹어 봐야 안다. 한번 배워봐야 안다. 그래서 반영구 화장 재수강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만에 제대로 정확한 기술자를 찾아야 하고 속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자, 증명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엠보 기술 경력이 몇 년인가? 이것은 우리 반영구 화장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별 5개입니다. 별 5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엠보 기술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가장 어려우니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뭐 아이라인 뭐 이런 거는 그냥 저기 끄트머리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엠보 기술 무조건 엠보, 머신 엠보든 아니면 핸드메이드 엠보든 무조건 배워야 하는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일단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알아본다고 하시지만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볼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수강 상담을 할 때 이 말을 반드시 합니다. 초보자분들 특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알아본다는 것입니까? 어디가 좋은지 알아본대요. 기술을 볼 줄도 모르면서 뭘 알아본다는 거야. 결국은 그거죠. 수강료가 자기 호주머니 사정하고 비슷한가 아닌가를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집과 거리가 가깝느냐 가깝지 않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2가지밖에 없어요. 수강료나 거리가 가깝거나. 이건 학원이나 선생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말을 아무리 잘하거나, 학원이 아무리 크고 이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거 말고, 단지, 선생님 엠보 경력은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엠보를 가르치는, 반영과정 가르치는 분들이 최소한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나 SNS 이런 거, 밴드나 이런 걸 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엠보 기술을 정말 잘 배워야 되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좋은 선생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기술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 경력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엠보 경력을 증명하라고 하면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가르치는 분들께서 좀 기분이 좀 나빠하시면서 전화를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 3D 엠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기술 교범이라고 그랬죠. 이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다 있고 밴드도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400, 500만 원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원장님이 나 기술 좀 배워야 되는데 경력 증명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러분들을 가르치셨던, 또는 배우려고 했던, 또는 배우려고 하던 그 어떤 원장의 경력이 10년, 15년, 20년이라고 한다면 공인 경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반영과 화장에 관한 분야에서는 제가 특허도 많고 3D 엠보 기법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역사예요. 제가 모르는 엠보 기술자는 그 경력은 거짓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엠보 기술이 10년이라고 하면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엠보 기술이 10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엠보 기술 10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이 좀 아닌 것 같다, 엉망이다고 하는 사람들은 토탈 뷰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미용이나 헤어나 기타 등등 메이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짬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는 메이크업 경력이 10년이고 반영과장 기술은 1년밖에 안 돼, 또는 2년밖에 안 되는데 반영과장 경력이 2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시당하고 깔보을까봐 자기 메이크업 경력까지 엎어치기를 해서 10년이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려내지를 못해요. 엠보 1세대, 한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엠보 1세대죠. 최소한 20년에서 한 22년, 25년 정도 된 사람이 엠보 1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엠보 1세대 기술자들이 아직도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마 5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들 또는 저랑 이제 동년배 중에서, 그러니까 0.5세대, 저는 0.5세대 1세대 분들은 이제 시술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명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 인스타에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이는 분은 2분밖에 안 계세요. 저 빼고 2분요. 그러면 3명이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경력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보 0.5세대에서 1세대 분은 제 눈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분들은 3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초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경력을 아직까지 저희 같은 0.5세대 1세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초보 경력자 되시는 선생님들은 그 경력을 좀 포장을 하거나 좀 위장을 살짝 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을 사실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왜? 저희같이 27년, 25년 또는 조금 적게는 20년 이런 1세대 분들이, 1세대, 2세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경력 10년, 5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광고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1년 된 사람도 5년이라고 그러고 5년 된 사람도 10년이라고 그러고 15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잘한다고 하거나
특히 상담할 때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 이분 기술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딱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물주는 신은 인간에게 한 가지 제조밖에 안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말 잘하고 기술도 좋고 이런 사람 없어요. 영화배우, 남자나 여자나 영화배우, 뭐 일단은 영화배우 하면은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죠? 그게 신이 내린 선물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몸도 좋고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경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상담할 때 특히 말 잘하는 원장들이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이분은 기술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경우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시면은 거의 99%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특히 반영과장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 즉 어떤 기술과 어떤 기자재, 저희 같은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뭐 공부판도 있고 마네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도 영상에 잘 보셨겠지만 그 사람 살에다가 연습하고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엠버 가이더와 머신 가이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같은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육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실제 바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바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취제 바르고 데모를 여러 번 해보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기술도 안 되는 사람을 누가 누워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얼굴을 대주겠어요? 안 대준단 말이에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내 눈썹이고 내 아이라인 엉망진창으로 된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그래서 데모를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실제 바늘이 아니면서 마취제도 안 바르고 데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아카데미밖에 없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학원에서 배우던 간에 또는 졸업을 하더라도 이제부터 반영구 화장 경력으로 시작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2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이 반영구 화장 교육을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교육원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원은 다 불법입니다. 피부나 네일아트나 메이크업이나 또 뭐죠?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남자들 이용, 이렇게 5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국가 자격증으로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반영구 화장은 교육 과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지 않는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2021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반영구 화장 교육을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교육원은 저희 교육원밖에 없습니다. 교육 과목에 반영구 화장하고 타투하고 SMP를 다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 인정받은 학원에서 여러분들 경력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경력을 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력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경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저도 사단법인 회장이지만 사단법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용대회에서 상장 10개 20개 받아보십시오. 그게 경력이 되나? 경력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참가만 하면 상장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교육원에서 반영과장 교육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1년만 지나면 2년차, 3년차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경력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나 제 밴드에 보시면 제 경력이 한눈에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다른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헤어도 모르고 지금 이제 조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하니까 헤어도 모르고 메이크업은 제가 조금 알아요. 그 다음에 네일 아트도 잘 모르고 피부도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오로지 저는 이 반영구 화장 기술만 27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경력을 이렇게 딱 보시면 저 사람은 오로지 반영구 화장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들으시는 원장님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